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년 겨울 공화국을 녹일 따뜻한 연대가 시작됩니다. 12월 11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종대 대양홀. 강정과 밀양 주민들, 쌍차, 그리고 고공농성 중인 CNM 노동자들과 노점상, 세월호와 내란 사건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2014 인권 콘서트에 함께 해주십시오.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40 된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아 씨. 포털 검색어 1위로 오르는 등 어제 오늘 가장 뜨거운 화제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해외 언론들은 조 부사장이 승무원의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비행기에서 내리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번 사건을 땅콩 리턴 사건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데요. 오늘도 어김없이 매주 만나는 화제의 화요일 고정 코너 김종철 오마이뉴스 경제부장과 함께하는 기업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요. 일주일이 너무너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전 너무 길어요. 아니 김종철 부장 한 번 만나려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보니까 아니 저뿐만 아니라 너무, 청취자들이 너무 기다려. 너무 빨리 와요. 김종철의 해안이 담긴 분석을 듣고 싶다. 깜짝 놀랐어. 스님도 아니고 해안. 그래서 네. 화요일의 고정 코너 저희가 그 이제 코너명을 하나 만들었어요. 김종철의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언플랜드. 우린 친하고 싶은데 네. 기업이 우리를 싫어해. 그래서 네. 줄여서 김종철의 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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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프 좋다. 비프. 비프를 언젠가 먹으면서 한번 할까 이 방송을?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저야 뭐 MB 생각나서 살짝 싫은가? 그러게요. 갑자기 막 MB 그분이 확 떠오르는데. 네. 하여튼 뭐 전 상관없고요. 아유 저 그렇게 또 이름을 지어주시니까 저야 뭐 너무 감사할 뿐인데요. 네.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한번 해보고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 한번 또 이걸 들어보시며 이 이름이 어떠신지 가열차게 야. 댓글로 의견을 주시면 네, 저희들은 또 그에 따라야 되지 않을까. 네. 그 박근혜 대통령보다 나으세요. 이렇게 소통을 직접 청취자들과 하겠다는 이 자세가 아니요. 배워야 돼. 우리가 후배들한테도 배워야 되잖아요. 네. 대통령도 이런 김종철 부장의 겸손하고 소통하는 자세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댓글 하나도 안 달리면 어떻게 하지? 댓글 하나 아니 이제 팬이 생겼다니까. 진짜 난리 났어 사방군데에서. 아유, 김종철의 해안이 담긴 분석. 아이고. 자 오늘 네.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네. 조현아 부사장.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실시간 그러니까요. 검색어 1위. 뭐 난리가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실시간 검색어 1위던데 네. 이륙을 준비하던 비행기를 빠꾸 후진을 시켰어.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네. 비행기에서. 네. 아마 승객들이 깜짝 놀랐을 거야. 앞으로 가야 될 비행기가 갑자기 빠꾸를 해. 어떻게 하면 좋아. 자 우선 이 조현아 부사장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어요. 네. 어떤 분입니까? 조양호 한진그룹 있잖아요. 네네. 조양호 한진그룹의 큰 딸입니다. 큰 딸이고요.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대학원 거기 석사를 마쳐가지고 대한항공 호텔 면세 사업부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을 디뎠는데요. 그게 이제 25살입니다. 그렇게 하고요. 25살에. 네. 그래서 스펙 이제 좋아. 이제 2006년에 네. 이제 상무 보호로 31살에 이제 임원이 되고요. 별이 된 거죠. 31살에. 2009년. 남들은 못 가졌다는 그 황금 스펙 재벌 아빠. 그렇죠. 거기다 이제 입사 5년 만에 상무 달고. 네. 그래서 2009년에 전무로 승진합니다. 그리고 그 조양호 회장이 이제 그 큰 딸, 거기가 그 조양호 회장이 딸 둘 아들 하나예요. 네. 그래서 딸 아들 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조현아가 이제 큰 딸이고요. 네. 바로 밑에 남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조원태 전무라고. 네.
이번에 이제 그 2009년에 조현아 전무가 부사장으로 승진할 때 네. 남동생인 조원태 전무도 같이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고요. 이분은 몇 살이에요? 이분은 동생이니까 네. 조현아 부사장보다는 어리겠죠. 그리고 이 막내가 이제 조현민이라고 네. 또 딸이 있습니다. 딸. 네. 그 조현아 부사장이 이제 그 칼 호텔 네트워크 대표이사를 작년 3월달에 됐고요. 네. 한진관광에 이제 등기사로 이제 정식으로 올라가면서 음.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의 그런 경영적인 책임도 맡고 있고 언론에 알려지기로는 이 조현아 부사장이 원래 이 대한항공의 그 혹시 칼 타보신 비빔밥 나오잖아요. 네, 비빔밥 먹어봤어요. 네. 이 조현아 괜찮던데? 부사장이 처음으로 아. 원래 이제 이런 비빔밥 이런 것들이 기내식에 잘 맞지 않는데 네. 이걸 또 이제 한 만들어라 한식을 좀 우리가 한식 세계화? 세계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걸 이제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네. 유명세를 탔다고 하기도 합니다. 네. 네. 야, 저희가 이 김종철 부장과 함께하는 이 방송을 할 때마다 재벌의 가게를 쭉 네. 돌잖아요. 네. 뭐 우리 옆집 사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주 친밀감이 느껴지기도 해. 둘째 큰 딸, 뭐 네, 그렇죠. 막내 아들, 뭐 작은 아들 막 그래서 꼭 옆에 삼촌네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좀 들긴 하는데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없죠. 네. 이 대한항공의 그 어찌됐든 한진그룹의 큰 딸이 대형 사고를 친 셈이 됐네요. 그렇죠. 그죠? 네. 이번에. 자 그런데 이게 지난주 금요일 뉴욕에서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사단이 난 거예요. 그렇죠. 이 양반이 탔어. 네.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지난 5일 이제 거기 그 뉴욕 시간으로 새벽 0시 50분에 출발을 해요. 네. 그래서 미국 JFK 공항에서 이제 인천으로 오는 K2086 항공기 거기 이제 그 이 조현아 부사장이 탔는데 네. 한 승객 한 250명 정도 되고요. 야. 이제 그 이 비행기가 이제 이륙을 위해서 이제 활주로 딱 갈 때 이제 가려고 이제 다 문 닫고 이제 가는 중에 갑자기 이제 이 비행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후진을 다시 한 거예요. 탑승 게이트로 다시 후진해서 음. 사무장을 내려놓고 네. 사무장이 이제 사실상 그 어떤 그 비행기의 모든 안전과 기내 서비스를 총책임자거든요. 이 네. 남자예요, 여자분이라. 이 사무장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정보다 한 20분 늦게 출발하고 인천공항에 한 11분 늦게 도착을 했다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네.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신문에 나온 얘기고.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무장을 내리라고 했어요. 네네. 땅콩 때문에. 땅콩 어떻게 된 때문에. 겁니까? 그렇죠. 네. 이게 이제 그때 항공기가 이제 이륙을 위해서 활주로 딱 갈 때 이제 그걸 활주로 가다가 다시 탑승 게이트 그러니까 그 처음에 그 비행기를 탈 때 그 네, 그 네. 문이나 뭐 그 공간이 그렇죠. 있는데 예. 이제 그걸 다시 비행기를 뒤로 돌리는 걸 램프 리턴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램프 리턴이 이제 그 항공 용어인데요. 네. 이게 우리가 무슨 큰 사고 터질 때마다 전문 용어들이 막 우르르 나오죠. 나오면서 예. 전 국민이 막 박사가 되고 막 그러잖아요. 네, 우리 국민들은 사고가 날 때마다 네. 전부 박사가 돼요. 그렇죠. 옛날에 그 많은 황우석 박사 때는 그렇죠. 줄기세포 박사들이 좀 그러니까요. 많이 그랬는데 이번에는 램프 리턴 항공 용어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엄밀히 말하면 그 우리 장 부장님도 그 비행기를 많이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램프라는 게 네네. 항공기 탑승할 때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그 표 끊고 네네. 발권하고 딱 들어갈 때 네. 이상한 터널 같은 데를 지나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 터널 같은 데가 지나가면서 약간 경사지면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이 램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탑승교라고 하는데 그 탑승교를 타면 이제 비행기 본체로 딱 들어가는 게 들어가는 되잖아요. 거죠. 예.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그 국내에서는 뭐 버스 타고 가기도 하지만 네. 보통 이게 그런 탑승교를 지나서 그 비행기를 타는데 그거 이제 그걸 램프라고 하고 네. 그 탑승교로 그 비행기가 다시 그 탑승교를 떠났던 비행기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램프 리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웬만해서는 그런 일이 없죠. 없죠. 거의 이 램프 리턴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항공기가 이제 정비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다시 돌아와서 네. 승객들을 다시 하차시키거나 네. 응급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나 아니면 주인이 없는 짐이 실렸다라는 게 들어오면 네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테러 가능성 때문에 만약 주인 없는 짐이 실렸다 이렇게 나오면 네. 기장이 딱 지시해가지고 예. 모든 짐을 다시 내리고 예. 승객들도 다시 내리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면 막 그래서 막 출발이 막 2시간씩 늦어지고 막 그런 경우가 네,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안내 방송도 하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승객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런 사항과 전혀 관계없이 네. 전혀 관계없이 그냥 아주 좀 말씀하신 것처럼 황당한 땅콩 때문에 네. 이 램프 리턴 사태가 일어났다는 그렇죠. 그런 말이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모든 라디오에 전현직 기장들이 나와서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땅콩 때문에 이런 적은 처음이다. 그리고 이것이 승객의 일환, 승객의 아무리 뭐 그 사주와 엮인 맞아요. 관계자라 할지라도 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런 비판이 막 나오고 있던데요. 그 네. 땅콩이 뭐 그렇게 그 땅콩 관련된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땅콩도 여러 종류의 땅콩인데 이번에는 그냥 땅콩은 아니었죠. 마카다미아 넛. 아 마카다미아 넛. 네. 이게 이제 그 대한항공에 주는 그 마카다미아 넛 이게 그 땅콩이 땅콩은 아니고 약간 그 하와이 네, 하와이, 산이라고. 인도 네, 뭐 이렇게. 그렇죠. 아 근데 이 대한항공 거는 하와이 건가 네, 보죠? 그렇다. 아마 이거 저기 장 부장님도 어떻게 멀리 가실 때 대한항공 탔을 때 아마 네. 이거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 타자마자 좀 있으면 네. 이렇게 그 저희 같은 경우는 1등석이 안 타봐서 모르겠지만 하여튼 네. 이코노미석 보면 좀 지나면 이렇게 하나씩 쭉 나눠줍니다. 하나씩 나눠주죠. 예, 조그마한 그냥 조그만, 먹은 예. 그 세모나게 생긴 비닐로 쌓여 있는 네. 그 안에 땅콩. 예. 그거 이제 이게 마카데미아 넛인데 음. 이게 이제 1등석과 음. 비즈니스석과 그다음에 이코노미석과의 그런 서비스 차이가 있다고. 네. 그러면서 어떤 이제 차이가 있는 겁니까 서비스가?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 이제 그냥 받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냥 쭉 가면서 뭐 네. 그냥 쭉쭉 나눠주거나 네, 네. 그냥 뭐 받아주면 이제 먹고 예. 그러는데 이제 1등석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물어보니까 제가 취재를 하면서 네. 대한항공 쪽에 물어봤어요. 우리 때는 그냥 주던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클래스마다 서비스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1등석 같은 경우에는 네. 승객한테 먼저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드시겠습니까? 그걸 물어봐서 이제 그 땅콩을 그대로 봉지에 주지 않고 네. 이걸 까서 접시에다가 놓고 네.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이거 드시겠어요? 그러면 뭐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접시에 공손히 그 음료와 함께 아. 주는 것이 매뉴얼이랍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이 조현아 부사장이 열받아서 이제 막 난리를 친 것이 네. 왜 그걸 안 물어봤냐 나한테. 아 먼저 음. 저 마카다미아 넛 땅콩 드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고 먹겠다고 하면 이제 까서 접시에 담아서 가져와야 되는데 음료랑 같이. 근데 그냥 봉투째 갖고 그냥 가. 가져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현아 부사 열받은 거지. 네. 너 왜 이따위로 해.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여승무원이 좀 갑자기 놀래가지고. 당황하죠. 근데 이게 이 정도의 그 오너 사람 내지는 이제 그 타면 네. 그 항공 승무원이나 기장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뭐 우리 회사 임원 누구 네네. 뭐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걸 다 그 비상 상황에서 이제 그런 서비스 할 때도 나름대로 다 알고 숙지하고 했을 텐데 네. 여성무원이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조현아 부사장이 무슨 매뉴얼대로 해? 그러니까 매뉴얼 가져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나오니까 이제 막 사무장이 이제 헐레벌떡 뛰어가지고 그렇죠. 또 얘기를 하게 됐죠. 총 지배인격인 네. 그런 게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조현아 부사장이 사무장한테 응? 너 매뉴얼 와서 확인 한번 해보자. 가지고 이제 알겠습니다. 가지고 매뉴얼 딱 보여주는데 태블릿 PC라고 얘기하지만 갤럭시 탭이랍니다. 갤럭시 탭이에요. 삼성 갤럭시 탭을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암호를 눌러야 되는데 당황하니까. 당황해가지고 막 암호가 생각이 안 나. 조현아 부사장이 열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예. 놀라가지고 암호를 더덜덜덜덜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그랬다고. 거 아니야? 네. 이러다가. 그래가지고 놀라서 제대로 그걸 못 넣고 그러니까 조현아 부사장이 도대체 너희는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매뉴얼을 제대로 숙지하지도 않고 뭐 제대로 이걸 대응을 못하 이런 식으로 이제 엄청나게 화를 내면서 그 자리에서 네. 내려 내려 비행기에서 내려. 네. 야. 근데 그 소리가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로 큰 소리였다면서요? 네네 지금 이렇게 일단 대한항공 회사 쪽에서는 그 부분은 부인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나온 보도나 그다음에 네. 여러 가지 그 제보한 사람들의 이 얘기를 들어보면 그 평상시에도 조현아 부사장의 또 여러 가지 이야기 구설수 올라온 행태를 들어보면 네. 충분히 그러고 남을 것이다. 그분이 라는 게 좀 많습니다. 음성이 크신 분인가 보죠. 네.
참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여승무원이 그 매뉴얼 그러니까 그 일단 저는 확인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1등석은 꼭 그렇게만 갖다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승무원 그 운항 그게 네. 이거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램프 리턴을 할 정도의 그렇게 위중한 사안인 건가요? 근데 위중한 사항은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네.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예. 그 동안에 이제 그 오늘 어제 밤에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한항공 쪽에서도 시인을 했어요.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네. 그게 이제 비상시 상황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램프 리턴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그런 부분은 사과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항공도 인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저희도 어제 만난 그 뭐 전현직 그 기장이나 어떤 항공업계 쪽 사람들한테 어떤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봐도 네. 승객이 어떤 이런 서비스 불만 때문에 네. 비행기를 이미 그 탑승 게이트를 떠난 비행기를 다시 되돌려 가지고 예. 해당 사무장이나 아니면 해당 승무원을 고의 뭐 거기에 대한 처벌 내지는 어떤 징계성으로 이렇게 하차시킨다는 것은 네. 거의 유례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다른 어떤 항공 역사, 항공 뭐 히스토리를 봐더라도 그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 전대미문의 사건을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이번에 대한항공 그 그렇죠. 조현아 부사장이 예? BBC나 이런 데서 외신에서 이런 거 너무 재밌어하죠? 보도하지 않겠어요. 네. 이게 참 희한한 나라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 자, 근데 일단 네. 좀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네네. 조현아 부사장이 대한항공 고위직 임원이기는 하지만 네네. 이 비행기 안에는 승객으로 탄 거예요. 아, 임원으로 그렇죠. 탄 게 네, 아니고 이분이 맞습니다. 뭐 비행기 안전과 관련해서 뭐 책임질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분이 근데 비행기 안에서 그 승무원의 서비스가 뭐 자기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뭐 그게 뭐 이분은 비행기를 많이 타신 분이었을 테니까 네. 과거에 자기가 1등석에 탔을 때는 이런 서비스가 아니었는데 이 여승무원이 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좀 예의 없다. 잘못 교육받은 거 아니야라고 문제 지적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음부터 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이런 정도로 언급할 수 있는데 내려. 네. 비행기를 거꾸로 돌려서 너 내려. 이런 정도로 했다. 이거는 심각한 월권 행위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항공법에 위배된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실제 어떤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행 항공법상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그 비행기 기장이라고 돼 있습니다. 네. 항공법상. 그거 이제 이건 배에서도 선장이 그렇죠. 있는 것처럼 항공 보안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또 하나 법률이 있는데요. 네. 그 안에 보면 승객은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 폭언, 고성방가 이런 소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조항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 부사장이 거기서 막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 얘기를 했지만 아마 지금 여러 가지 제보나 그다음에 그 승객들이나 그다음에 그 과정을 들었던 그 전해주는 그런 얘기를 정합해 보면 네. 조 부사장이 거기서 굉장히 큰 소리로 그 승무원과 사무장을 꾸짖고 결과적으로는 그걸 이제 그 사람들 내려라는 그런 소리까지 일반 승객들 그 이코노미석까지 들릴 정도면 굉장히 여기에 해당되는 폭언 내지는 고성방가 해당할 수 있다. 네. 그리고 또 같은 법에 이런 규정도 있다고 합니다. 폭행, 협박 또는 위계로 그러니까 어떤 그 위협적인 그런 거죠. 네. 기장 등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해서 네.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해친 사람은 10년 이하 징역을 처한다. 이런 처벌 규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뒤늦게 이제 뭐 대한항공 쪽에서는 이게 뭐 그 탑승 게이트에 네. 떠나서 뭐 8m, 10m밖에 그 떠나지 않았고 곧바로 돌아왔기 때문에 이게 뭐 항공기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제 나중에 해명도 하고 막 그랬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저도 기사를 썼고 내용도 나왔지만 네. 이 그 탑승 게이트를 떠나서 이 활주로까지 가는 그 기간 그 거리가 안에 다른 항공기와의 어떤 충돌 내지는 그런 사고로 인해서 다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그 어제 막 그런 논란이 돼서 이제 다른 항공 관련 사이트에 막 어떤 분이 그런 글도 올리고 그랬는데 그만큼 이게 대한항공 쪽에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어떤 뭐 그냥 우리가 뭐 주차 차 빼고 놓고 뭐 이런 차원의 항공기 그런 차원이 그렇죠. 아니다라는 얘기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조현아 부사장이 그 기내 서비스에 대한 불만을 갖고 당신이 어떤 것든 뭐 그 기내 서비스 담당 뭐 임원이니까 뭐 여러 가지 지적을 할 수 있지만 네. 그걸 가지고 거기에서 항공기를 갖다가 탑승 게이트를 떠난 이 항공기를 다시 되돌려서 다시
문을 열고 네. 다시 또 그 승무원을 내리게 하고 그냥 그렇게 다시 또 출발하고 그 과정에서 승무원들한테 어떤 안내 방송도 없었고 네.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 만약에 그 폭행이나 협박 또는 위계로 기장 등 그러니까 승무원들이 다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이 기장 등의 승무원과 관련해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협박, 폭행 혹은 또 소란행위에 해당한다면 네. 오히려 조 부사장이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항공법에 따라서 그런 그런 비판도 지적도 일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장윤선의 팟짱. 국토부에서 조사를 시작했는데 네. 이 건에 대해서 사실이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어제 그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그 보도가 이제 언론에 나오고 네. 처음에는 좀 있다가 곧바로 이제 이게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인식을 했는지 네. 오전에 이제 그 발표를 했어요. 대한항공 측에 우리가 실태 내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다. 네. 그 다음에 곧바로 감독 좀 더 수위를 높여가지고 감독권 아예 한 4명에서 5명 정도를 아예 그냥 대한항공에 파견을 해가지고요. 네. 구체적인 어떤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뭐 확정적인 아니지만 그 조현아 부사장 지시로 기체를 이렇게 돌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과연 항공법과 그런 여러 가지 운항 규정에 어긋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따져보겠다라는 게 이제 국토부 쪽 입장이고 네. 저도 어제 그 국토부 쪽 그 담당자랑 통화를 해보니까 네. 좀 조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다만 이런 전례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고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하지만 지금 워낙 그 뭐 국민 여론이나 뭐 누리꾼이나 이런 반응이 너무 안 좋고 또 엄밀히 말하면 그런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현아 부사장도 조사할 수도 있다. 아직 구체적으로 오늘 조현아 부사장을 조사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드러나지 않은데요. 네. 하여튼 회사 임원으로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주의를 주라고 이런 것들은 뭐 있을 수 있지만 네네. 기체까지 돌려가지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이런 부분들은 적절치 않다. 그게 네. 이제 국토부 쪽의 기본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예정 도착 시간을 뭐 물론 많이 늦은 것은 아니지만 네네. 11분 정도 그럼요. 늦게 네. 도착을 하고 20분이나 늦게 출발을 출발하고. 하게 된 원인이 조현아 부사장에게 있다면 맞습니다. 그 승객 250명이 네. 전 연대에서 집단 소송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손해배상 청구도 아마 하고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아마 난리 충분히 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 그 한국 외국인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네. 착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지 그렇죠. 이런 거 1분 1초 얼마나 이게 금융인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이게 맞습니다. 그게 1분에 따라서 네.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넘길 수 있는 문제인지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조현아 부사장이 죄송합니다. 조현아 부사장이 그 기장과 협의해서 결정을 내렸다. 이런 해명을 좀 해놨어요. 일단 우선 자, 대한항공 쪽에서 사과문 냈다고 앞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요 어떤 내용들을 핵심적으로 사과한 건가요? 어제 밤에 네. 늦게 그것도 밤 10시 넘어가지고 갑자기 언론사 쪽에 이제 사과문을 쫙 보내는데요. 네. 일방적인 거죠, 그것도. 아니 이거 난 게 보도된 게 조간에 보도됐었는데 무슨 밤 10시에 사과문을 내요. 그러니까 대한항공도 그렇다. 대응이 참 늦죠. 네. 정말로 저도 아침에 막 그쪽 관계자랑 통화하고 입장을 물어봤거든요. 혹시 네네. 관련해서 어제 오전에도 회사 쪽에서 이 관련된 어떤 입장이나 내지는 어떤 뭐 사과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공식적으로 표명할 그런 계획이 있느냐 네. 물어봤을 때 전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논란 정도만 보고 있지 되게 그 아직 그 어떤 위기 의식 내지는 그런 여론을 아직 잘 모르고 있나라 좀 느낄 정도로 저도 좀 아쉬웠는데 네. 그게 하루 종일 그렇게 갔었어요, 정말. 그리고 이제 막 국토부 조사 나오고 그다음에 더 막 그 인터넷 온라인상이나 막 그 여론이 막 들끓으니까 이게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게 위험하구나라고 느꼈는지 네. 어제 이제 저녁에 10시에 이제 그 사과문을 보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오늘자 조간신문에 막아야 되니까. 네, 조간신문에 그걸 이제 넣기 위해서 네. 아마 10시에 부랴부랴 보낸 것 같고 네. 또 밤 10시에 보내면 특별하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어떤 언론사 기자들
그렇죠. 그때부터는 이제 야간 근무조니까 맞습니다. 기자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대에 최소한 맞습니다. 네, 마지노선으로 는 거야지. 맞죠. 그러면 거의 이제 그냥 얍실하다. 그렇죠. 대한항공 쪽 입장만 그대로 들어가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죠. 기사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맞습니다. 대한항공이 근데- 뭐뭐라면 뭐뭐라고 했다. 요거 한 줄 그렇죠. 넣으려고. 예. 근데 그게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제 밤에 그걸 받고 또 그걸 또 속보로 올리는 또 이제 그 매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밤에라도 올리면 그 밤에 댓글이 엄청났어요. 또 어제 밤에 그 한 10시에 이제 사과문을 보냈고 네. 보통 언론사들도 뭐 밤 11시 정도 뭐 이렇게 속보라도 같이 띄우기도 했는데 네. 그래가 밤 11시 12시 그 기사 다른 타사 기사의 그 이 입장 사과문에 대한 댓글이 수천 개씩 붙어요. 진짜 안 좋아요. 근데 댓글 분위기가. 댓글 분위기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회사 쪽에서는 뭐 승객들에게 불편하게 사과드린다. 네. 그 비상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항공기가 뭐 다시 제자리에 돌아가서 승무원을 뭐 하차시킨 점 이건 지나친 행동이었다라고까지는 딱 그 두 문장로만 네.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변명 음, 내지는 우리 조현아 부사장은 잘못이 없다. 그럴 뿐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이제 회사 쪽 입장을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 담당 부사장의 지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조현아 부사장이죠. 네, 네.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제대로 된 규정과 절차를 그 해당 승무원이나 사무장이 무시했고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 그래서 조 부사장이 그런 자질을 문제 삼았고 기장이 하기 좋지 않은 것이다. 조현아 부사장은 기내 서비스와 기내식을 책임지고 있는 임원으로서 문제 제기 및 지적은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냈으니 아니 이게 사과문이에요? 그러니까 조현아 부사장에 대한 해명글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읽고 예. 대한민국 참 저는 가끔가다요. 네. 기업이나 정부나 정치권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띄엄띄엄 알아. 음. 그래서 우리가 국어 실력이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하나 봐. 이런 걸 읽으면 이게 해명인지 사과문인지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로 생각하나? 네. 야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쁜데요. 그러니까 이 댓글에 어제 이거 완전히 보면 저기 조현아 부사장은 문제가 없고 그 직원이 잘못됐고 그 사무장이 똑바로 일을 못해서 맞습니다. 자기는 또 책임을 싹 피해가. 맞아요. 기장이 하기 좋지 했다. 기장이 내리라고 한 것이지 조현아 부사장이 내리라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그게- 피해가고 있는 그게 나중에 거예요. 항공법상 조촉될 여지가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그걸 이제 막는 이런 거죠. 식의 꼼수를 또 쓰는 대한항공이 저는 참 얄미워. 그래도 또 대한항공 탈 수밖에 없는 또 상황도 있을 텐데 진짜 그건 참- 또 그거라도 예, 하여튼. 그건 뭐 별개로 별개로 치더라도 치더라도. 예. 근데 정말 아쉽죠. 이 내용만 보면 정말 이게 이 정말 국민들의 어떤 여론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도대체 무엇이 사람들이 열받아 하고 있고 이번 사태에 대해서 왜 그 국민들이 좀 따갑게 질책을 하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런데 여기서 저는 또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 대한항공이 사무장을 내리라고 한 이유에 대해서 담당 부사장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규정과 절차를 무시했다. 그리고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댔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자, 우선 그 지금까지 쭉 설명해 주신 바에 따르면 네. 그 어떤 그 절차를 무시했다고 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태블릿 PC 갖고 와서 맞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네.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네. 그걸 열지를 못한 죄밖에 없어 이분은. 근데 그게 무슨 변명과 거짓으로 적당히 둘러댄 것인지 그리고 매뉴얼을 제대로 사용 못하고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났던 거야. 너무 가엾다 이분. 그런데 뉴욕 공항에 혼자 내려가지고 너 내려. 그렇죠. 저는 이거는 위계에 의한 그 폭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저도- 센가? 아니 저는 왜냐하면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 때리는 것만 폭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사가 이렇게 너 내려 해버리면 거기서 정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돼버린 건데. 방금 말씀하신 제가 어제 다른 그 대한항공 직원하고 통화하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떡해요? 저도 살짝 까먹었는데 네. 그분이 딱 그 사무장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그 남자분인데 같은 남자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네. 야, 그 사무장은 정말 혼자 거기에 딱 떨어져가지고 내려가지고 12시간 후에 다시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왔는데 그 혼자 딱 내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12시간 그 뉴욕 JFK 공항에 혼자 기다리면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정말 너무 불쌍하다. 내가 보기에 다음 주 개그 콘서트 이거 나와.
아니 그러니까 내려 뭐 그것도. 그러니까요. 저는 이거 분명히 나온다고 보고 이건 풍자 개그를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 조현아 부사장께서. 자, 근데 자 우선 조현아 부사장이 물론 그 대한항공 안에서 기내 네. 서비스를 책임지는 임원이라는 것은 저희도 알겠지만 네. 이분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임원 자격으로 탄 게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승객 자격으로 탄 거죠. 그리고 그 승객 자격으로 이제 1등석을 탔는데 네. 글쎄요. 그러니까 그 승객 자신이 위치가 내가 지금 승객인지 나는 지금 물론 대한항공의 뭐 기내 서비스 담당 부사장이란 그 직책도 갖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비행기에 자기 혼자만 타 있는 것도 아닌데 250명이나 있었다면서요. 다 뒤에 많은 그 대한항공이 그렇게 서비스를 잘해야 된다는 고객들을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그 속칭 그 부사장 우리끼리 얘기하는 갑질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 아주 적나라하게 하면서 마치 자가용 비행기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 어제 다른 그 분들하고 얘기할 때 그게 적나라하게 이제 그런 인식이 행동으로 이제 드러난 사례죠. 자, 근데 저는 아까 그 갑질 말씀하셨는데요. 이 갑의 횡포는 우리가 정말 굉장히 많은 얘기를 진짜 끊임이 없는 것 같아. 이 갑의 횡포는 정말 그런데 그렇죠. 네. 대한항공 직원들 참 씁쓸할 것 같아요. 네, 네. 그 기장도 기장이려니와 또 승무원들도 그렇고 이런 부사장님을 모시고 그 승객들의 안전과 비행 업무를 맡고 계신 우리 대한항공 직원 여러분, 네. 이 직원들은 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 저도 이제 몇 분하고 이제 통화를 해보고 얘기도 들어보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는 못했어요. 근데 이제 몇 분하고 이렇게 하면서 대체로 그리고 그분들이 전해주는 얘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좀 어떤 기장 그 어떤 전직 기장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뭐 한마디로 이제 그냥 담담하게 뭐 네. 한마디로 서글프죠.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이제 그 많은 직원들이 얼마나 그렇게 조마조마 혹시 이제 오너 누가 탈 때 되게 예전부터 이렇게 딱 소문이 난대요. 뭐 VIP 뭐 회사 안에 뭐 누구 탄다. 오너 누가 탄다 딱 그러면 뭐 공항이 완전히 다 뒤집히고 뭐 위에부터 이분들 쭉 나와 있고 뭐 준비하고 서비스 다 닦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이제 언젠가는 또 막 와서 또 이제 엄청나게 또 그 이들 조씨 오늘과 이분들이 또 유별 났나 봐요. 네. 뭐 그게 지금 많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아서 그럴 뿐이지 이분들 하는 얘기가 그동안 그런 얘기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 우리끼리도 야 언젠가 저거 터진다 진짜 언젠가 뭐 터질 텐데 정말 이번에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고 그러니까 뭐 정말 그 기장 입장에서 이 사람 조종사 그분 같은 경우는 정말 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뭐 갑자기 떠났는데 갑자기 돌려가지고 사무장 내리라고 하니 네. 도대체 왜 그런지 말 그 정확한 이유도 듣고 뭐 해야 되고 자기가 기장이 책임지고 해야 되는 건데 전혀 그런 권한과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네. 그냥 말 그대로 따라서 다시 항공기 돌려가지고 다시 그 사무장이면 자기하고 같이 기장은 항공기 운항 안전을 책임지고 사무장은 기내 서비스와 고객 승객들의 어떤 그런 부분 다 책임지는 그런 쌍두마차 이런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을 그냥 그 매뉴얼 잘 숙지 못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네. 내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아예 그냥 결국은 인사권을 딱 그 사람들이 치고 있으니 우리 같은 이제 뭐 직장인들 내지는 사람들은 뭘 어떻게 하겠느냐 뭐 그렇게 좀 아쉬워하기도 하고요. 네. 뭐 그 또 기장 어떤 분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승무원 태도가 문제가 있으면 그냥 한국에 와가지고 재교육을 시키든지 그렇죠. 혼내주든지 교육을 하면 되는 걸 그걸 무슨 뭐 그 안에 항공기를 돌리고 이런 것들이 자체가 아까도 좀 더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기 자체를 자기 개인의 사유물 정도 내지는 회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거기 일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 언제든지 내가 뭐 말 한마디 하면 다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장도 기장으로서 자기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조현아 그렇죠. 부사장이 비행기 돌리랍니다. 그러면 그렇죠. 그래? 그러니까 이게 뭐야? 제가 보기에는 이게 참 슬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요. 맞습니다. 승무원들도 얘기가 많이 있다면서요. 네, 그 어떤 여승무원이 저한테 그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 원래 조부사장이 1등석에 자주 타는데 타서 승무원들 향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소리를 막 지르는 경우가 많대요. 왜 이렇게 이분은 화가 나셨어? 아무리 화가 난다. 뭐 이거. 말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뭐
비행기 탔다 하면 소리 지르고 그런 걸 유명해서 승무원들 사이에서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리고 이제 홍여 이제 그쪽 사람들만 타기만 하면 네. 이제 스스로 야 오늘 완전히 우리 뭐 했다 뭐 완전히 좀 속칭 뭐 그런 거 써가면서 네. 그냥 발발발 떨고 그러니까 피하는 거죠. 옛날 우리 군대에서 뭐 사단장이나 뭐 사람들이 오면 막 무조건 피해 있어라 뭐 도망가 있어라 그런 것처럼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그 직원들은 그런 거예요. 그냥 회사 최고 위층에 뭐 떴다 하면 네. 아 그냥 죽었다 하고 뭐 그 사람들이 하라면 어쩌겠냐 우리가 뭐 무슨 뭐 그 대신 이제 이번 사건이 터진 다음에 지금 대한항공 분위기가 너무 살벌하대요. 뭐 전부 다 막 쉬쉬하고 이게 또 오너에 딱 걸려 있는 문제이니까 감히 아무도 말 못하고 다만 속으로 자기들끼리는 막 뭐 회심의 미소를 짓는지 얻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터질게 터졌다. 예. 네, 그런 그러니까 참 이 조현아 부사장의 그릇된 행동 하나 때문에 네. 대한항공 전체 직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체 네. 직원이 너무 맞습니다. 부끄럽고 참담할 것 같아요. 맞아요. 저런 분을 임원으로 모시고 그렇죠. 저런 분 조씨 일가가 우리를 저렇게 예? 맞습니다. 지배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굉장히 천박한 자본주의의 행태가 맞습니다.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주의가 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곳곳에서 이런 하자들이 막 생기는 거야. 근데 네. 이거를 어떻게 방어할 길이 없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집에서 좀 교육을 받았어야 되는데 아무 데서나 소리 지르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유치원에서 가르치는데 이분들 좋은 데 교육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교육은 나름대로 다. 그게 참 이렇게 조현아 부사장이 이렇게 하면요. 엄마가 참 창피해져요. 네. 엄마가 저도 엄마잖아요. 이분도 엄마인데. 그 아들 둘이잖아. 아들. 딸 아니 아들 둘. 아들 둘을 또 쌍둥이. 그러니까 또 쌍둥이로. 어디 하와이 가서 나고 오셨잖아. 그 원정 출산 네, 또 네. 논란이 있었던 그렇죠. 분이잖아요. 네, 네, 네. 그래, 참 근데 자기도 그러면 자기도 애들한테 소리 지르나? 그러게. 알 수가 없어. 장윤선의 팟짱. 네. 자, 근데 저는 조현아 부사장 얘기를 들으면서 한 번 네. 떠오르는 분이 있었어요. 네. 라면 상무. 아, 그것도 대한항공이죠. 그것도 대한항공이었어요? 네, 대한항공이죠. 그때 대한항공이었습니다. 왜 여러 아유 진짜 그 생각이 자꾸 나요. 네. 네. 작년 4월인가 그랬잖아요. 그게 포스코 에너지. 포스코 에너지의 뭐 상무가 네. 이제 미국으로 가는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서 그때 이제 라면이 아마 네. 그때 비즈니스 클래스일 거예요. 막 네, 등산할 이분은 거. 비즈니스.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라면 그 대한항공이 뭐 그 장기 노선 같은 경우는 라면도 나와요. 중간에 그래요? 그 약간의 이제 뭐라고 서비스가 좋아졌긴 했다. 아마- 비빔밥도 주고 라면도 아, 그럼요. 주고. 라면 줘요. 신라면 그거 딱 해가지고. 네. 근데 그 라면이 이제 원래 보통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코노미에서 그런가 우리 그냥 직접 가가지고 혼자 이렇게 따라 먹고 불려서 먹었는데 이분은 비즈니스를 언제 비즈- 타? 그러니까 오마이뉴스 기자들 맨날 이코노미만 타고 맞아 다녀. 맞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라면을 갖다 끓여다 주는데 승무원이 네. 그때 이제 라면이 제대로 익지 않아가지고 설익은 거죠. 그거 가지고 안 익었다고 막 잡지로 승무원 얼굴 때리고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러니까요. 그래서 라면 상무 네, 유명했었죠. 라면 상무. 네, 그건 어떻게 되셨나? 참.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 네. 이 조현아 부사장이 네. 그 사내 내부 게시판에다가 네. 이 그때 라면 상무 그 사건이 터진 다음에 그 글을 올렸어요. 아, 그래요? 승무원 폭행 사건 현장에 있던 승무원들이 겪었을 그런 당혹감, 수치감이 얼마나 컸을지 참 안타깝다. 이게 조현아 부사장이 쓴 글이래요. 진짜예요? 네. 그래서 기내 폭행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네. 앞으로 항공기 안전이나 운항을 저해하는 이런 행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고 또 우리는 그에 아주 그 일관된 네. 대국민 그 고객 승객 서비스를 계속 한다면 우리 국민들도 우리 어떤 대한항공을 잘 인정해 줄 것이다. 막 그걸 내부 게시판에 그때 올렸어요. 아니 그랬던 이분이 그랬던 이분이 왜 그렇죠. 이러신 거예요? 그렇죠. 이랬던 그래서 이제 이걸 또 이렇게 어제 막 그 네티즌들이 네. 그걸 올려놓고 이걸 이글 쓴 사람이 바로 이 사람 맞냐? 그럼 막 댓글이 또 아마 누군가 대피를 했을 것이다. 막 그런 추측성 막 우리는 국민적 의혹이 아주 전 국민이 기자야.
아쉽죠. 네. 이게 이렇게 하셨던 분이 실제로 자기가 그 행동에서는 또 네.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쉽죠. 네. 자, 그 조현아 부사장의 이 잘못된 행태 때문에 조 씨 일가 그 동생들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무슨 말들이 떠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조원태 부사장, 조현민 전무 앞서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요. 맞아요. 이분들도 막말로 유명하다면서요. 아, 그랬죠. 이 조원태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바로 남동생이죠. 조원태 네. 부사장. 지금 2005년에 그때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여기 신촌 쪽이었을 거예요. 네. 그 승용차 운전하다가 70대 할머니하고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그 신호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래가지고 할머니한테 뭐 엄청나게 막 그 욕설 퍼붓고 막 그래 나중에 이제 할머니를 밀쳐버렸어요. 뭐 하다가 할머니가 너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젊은 녀석이 뭐 어쩌고 하니까 뭐 하면서 확 밀쳐가지고 네. 주변의 사람들이 112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폭행 혐의로 입건까지 됐는데 그러면서 그때 아마 저희도 기사를 썼던 것 같은데 기억이 네네. 이 대한항공에서 이 조원태 부사장의 그 네임 이름을 빼기 위해서 엄청나게 언론사를 상대로 로비를 했어요. 뛰어다니다 정신없어. 그때 이제 막 다 이제 뭐 재벌 뭐 3세 이런 식으로만 나왔고 뭐 그랬는데 조원태 부사장이라는 거 그때 나왔던 재벌 3세가 조원태 대한항공 부사장. 조원태 부사장.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네. 이것도 이제 언론에 나왔죠. 네. 이것도 인하대 그때 운영해 뭐 하여튼 인하대가 이제 그 모그룹이 한진이잖아요. 네네. 인하대 한진그룹.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운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그 비리 부조리 이런 부분을 시민단체가 이제 회견을 막 했어요. 기자회견을. 네. 네. 근데 그때 조원태 부사장이 또 거기 가가지고 폭언을 했어요.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이 인하대와 무슨 뭔 관계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막 하면서 그래가 또 그때 또 언론에서 또 뭐 나왔고 조현민 씨는 뭐 좀 약간 귀엽게 또 네. 얼마 전에 무슨 그 아침 방송 나오셔가지고 저 낙하산이라고 막 자랑하면서 뭐야? 아침마당인가 그랬을 겁니다. 아침 프로그램에 저는 뭐 아주 막 공주 막 이러니까 그 프로그램에 났던 그 기사 댓글에 또 정말 좀 말씀드리기 곤란할 정도로 뭐 어떻게 참- 이 자식 셋을 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정말. 아쉽죠 정말. 예. 이분들이 한진그룹을 향후에 이끌어가실 아, 네, 분들이십니다. 우리나라 대한항공 칼과 네. 함께. 대한항공 직원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희 팟짱은 대한항공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 걸로 네.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네요. 자,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최근에 이제 그 갑질, 갑의 횡포 이런 것들을 방지하겠다라는 차원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뭐 을지로위원회도 만들어서 활동을 계속 하고 있는데 정치권에서는 뭐 이런 활동을 하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좀 채 바뀔 기미가 잘 안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그렇죠.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제 이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건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또 우리 사회에 이런 갑을 문화, 이 갑질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되돌아보는 또 뭐 그런 게가 될 것 같고요. 네. 그 작년 5월인가요? 같은 남양유업 음. 그 영업사원 네, 그 네. 사건, 그 대리점주에게 네. 막 그 물량 빨리 넘겨받아라. 막 그 욕하면서 이제 그 녹음 파일이 공개돼가지고 이제 완전 나라가 이제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래서 네. 남양유 불매운동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시끄러웠는데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터졌어요. 네. 뭐 그때 뭐 남양유 사건 터진 다음에 배상면주가 맞아요. 배상면주가 그 대리점 주인이 또 막 물량 밀어내게 하다가 이제 거기에 압박을 못 이겨가지고 어떤 분이 자살했고요. 그랬죠. 또 뭐야 그 이 대기업 비슷하게 아까 뭐 라면 상무도 얘기했지만 라면 상무 말고도 그 빵집인 그 프라임 베이커리라는 중견 어떤 업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 거기 강수태 회장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래요. 그분이 그런 분들은. 저기 롯데호텔 어디 주차장 가가지고 맞으니까요. 차 빼달라고. 근데 이제 이게 호텔 직원이 막 요청했는데 저렇게 안 되니까 막 욕하면서 막 그 지갑으로 막 때리고 그것도 이제 막 뺨 때리고 막 그게 나갔고. 참 상식 이하의 행동들. 그렇죠. 뭐 지금 뭐 블랙야크 의류업체 맞아요. 거기 강태선 회장 이 사람도 이분도 음. 작년 9월에 그때 비행기 탄다고 탑승 시간이 늦었어요. 네. 늦었는데 이제 비행기를 못 타게 되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항공사 직원한테 막 욕하고 신문지로 막 뺨 때리고
사람들은 진짜 홈 에듀케이션이 어떻게 된 거야? 이런 것들이 이런 게 참 이게 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이런 분들 정도 되면 나름대로 어떤 기득권층 내지는 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뭐 경제가 됐든 뭐 사회가 됐든 나름대로 뭐 다른 계층보다는 좀 더 살기에도 좀 나으시고 있는 분들, 그렇죠. 있는 집 자손들. 그렇죠. 이런 분들이 좀 그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리고 좀 더 그런 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우리가 무슨 도덕 내지는 겸양까지는 뭐 원하지 않아더라도 기본적으로 좀 사람에게 좀 이렇게 존중해지는 자세 이런 것들이 좀 기본적으로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인 그런 인성 교육 자체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지 않나. 뭐 좀 네. 아쉽죠. 이런 더군다나 있으신 분들이.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김 부장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네. 좀 대한민국에는 품격 있는 기업이 이렇게 없나. 특히 이제 재벌 창업주들과 달리 이게 네. 2세, 3세로 내려가면서 네. 오히려 더 굉장히 천박해지는 기업 문화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해야 되는 우리 직장인들의 어떤 서름과 네. 막 질시와 막 무시와 그 안에서 우리 아버님들이 버티면서 네. 어떻게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정말 서글퍼져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어떤 인격권도 보장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참 이게 가지신 분들에 대한 어떤 반성, 그러니까 외국의 기업들하고 자꾸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노블리스 오블리제 최소한의 그런 것도 없고 맞습니다. 네. 법인세도 안 내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볼 때 과연 후대가 무엇을 보고 배워야 되는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성찰을 하지 않는 기업이 참 이게 그런 기업들이 이 나라를 이끌고 있다는 것 자체도 참 부끄러운데요. 그러니까요. 참, 그래서 우리 김종철 부장이 비즈니스 언프렌들리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언제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요. 우리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네. 그런 분들도 좀 소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해야 분들도 되는데. 좀 이렇게 좀 모시고 너무 언프렌들리. 아 오늘 우리가 대한항공 조현아 부사장 얘기 네. 화제 검색어 1위로 오르신 분 네. 그분의 집안 사정을 조금 알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엔 또 어떤 기업을 들고 오실지 벌써부터 기대가 커집니다. 아유, 다음엔 좀 감사합니다. 프렌들리한 방향. 근데 이게 참 기자들이 프렌들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저는 김병기입니다. 전에는 편집국장이었는데요. 지금은 10만인 클럽 회원이자 본부장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만인 클럽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어마이뉴스에 자발적으로 구독료를 내는 시민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매월 후원해주시는 분이 몇 명이죠? 8,000명이요. 아, 그럼 앞으로 몇 명을 모아야 합니까? 10만 명이요. 아, 참, 갈 길이 멉니다. 그런데 조중동 구독자는 많게는 100만. 이래서 진보 언론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 10만인 클럽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팟짱 응원하고 싶으시다고요? 지금 전화 주세요. 02-733-5505로 전화하셔서 내 손번호 274를 꾹 누르세요. 어마이뉴스 기사의 모든 기사 하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를 누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참여로 팟짱이 웃음소리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